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요? 글쎄요. 지금은 그 말을 쉽게 못할 것 같습니다. 한때 독일은 수소 기술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안정성, 혁신성 모두 독보적이라 자부했죠. 그런데 이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술과 맞닥뜨린 그날이었죠. 독일 연구소의 기술자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게 가능해? 라고 비웃기까지 했죠. 하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눈앞에서 증명된 순간 독일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과연 한국은 독일이 놀랄 만한 어떤 기술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유럽 전문가들조차 인정하게 된 이 놀라운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하르트만입니다. 저는 독일 바이에른 출신으로 현재 유럽의 에너지 연구소에서 수소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이자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의 수소 기술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생각과 커리어를 얼마나 크게 바꾸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5년 전쯤 저는 독일 내에서 수소 기술 연구와 관련된 팀에 합류했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자랑해왔고 저 역시 그런 자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저희 팀은 당연히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와 경쟁할 수 있다는 말은 저희 팀에서는 일종의 농담거리였습니다. 한국, 그들이 만든 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이지 첨단 에너지 기술은 아니야. 회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고 저 역시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한국이 수소 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이 과연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지 의심하며 그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수소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 전기차를 소개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우리 팀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기초 연구부터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런 행사에서 보여주는 건 그저 보여주기용일 거야. 우리 팀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한국 기술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의 수소 기술을 처음 마주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3년 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박람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박람회는 전 세계의 에너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으로 매년 가장 혁신적인 기술들이 소개되곤 했죠. 우리 팀도 독일을 대표해 새롭게 개발한 수소 저장 기술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저는 전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한국 부스를 지나쳤습니다. 화려한 유럽 기업들의 부스 사이에 위치한 그곳은 비교적 소박해 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팀원은 한국이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국 부스에서 발표가 시작되었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대체 뭘 보여주려고 저렇게 떠들썩하지? 라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군중 속에 섞였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준비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차세대 수소 전기차가 등장했습니다. 발표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술을 설명하며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건 시연 과정에서 보여준 에너지 변환 효율이었습니다. 이 연료전지의 효율은 기존 시스템 대비 2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 중의 유해물질을 정화하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순간 군중 속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효율성을 넘어 환경 개선까지?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표자는 이어 차량을 실제로 작동시키며 실시간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차량은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배출구에서는 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발표자가 덧붙인 추가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단점인 충전 시간을 해결했습니다. 5분 충전으로 6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는 세계적으로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유럽의 연구소들조차 이를 해결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발표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지막 시연이었습니다. 한국팀은 극한의 조건에서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연료전지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가했습니다. 냉각장치를 사용해 온도를 급속히 떨어뜨린 뒤 다시 높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었고 데이터는 화면에 투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결과는 단순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비는 아무 이상 없이 작동했고 효율성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발표를 지켜보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수소 시스템은 극한 조건에서의 내구성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들조차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자부했던 독일 기술이 사실 얼마나 좁은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를요. 그날 저녁, 저는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발표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그건 미래야. 제가 내뱉은 이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한국 부스를 둘러본 후 저는 한국의 연구팀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기술의 핵심과 미래 비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에서 한국이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의 기술력과 그것이 가져올 변화가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침까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 이후 저는 연구소로 돌아가 한국 기술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경험은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바꾼 계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고 난 후 저는 팀원들과 함께 그들이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화려해 보이는 발표용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수소 기술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가 지금껏 다뤄온 대부분의 기술은 효율성을 높이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극히 미세한 개선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연료전지는 기존 기술 대비 20% 이상 높은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초기 보고서를 검토한 우리 팀의 전문가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데이터일 거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한국이 제출한 사례 연구를 분석하며 우리는 점차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도시와 공장에서 연료전지를 운용하며 실험실 수준의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정성 또한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이 극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더욱 감명 깊었던 건 한국이 단순히 기술의 안정성만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표와 연구 자료는 안정성을 넘어서 시스템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이점까지 세밀하게 다뤘습니다. 독일은 항상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이렇게 인간 중심적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동료 한 명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의 반응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박람회 직후 우리 팀은 독일 내 여러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기술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리 업계에서 늘 고집스럽고 보수적이라 불리던 한 고위 엔지니어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박람회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은 유럽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이 이룩한 효율성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로 가는 길이다. 그가 이 발언을 마쳤을 때 회의장에 있던 유럽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박수를 치기도 했죠. 박람회 이후 몇 주가 지나자 유럽 각국의 연구소와 에너지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프랑스 에너지 연구소는 한국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연구 협력을 제안했고 네덜란드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한국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 내에서는 한국의 수소 기술이 독일을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점차 이 흐름 속에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보다 단순히 빠르거나 강력한 것이 아니다. 그건 새로운 시각과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변화 속에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박람회에서 만났던 한국 연구자들과의 재회였습니다.
박람회 후 1년이 지난 시점 한국팀이 유럽 기술 컨퍼런스에서 특별 초청을 받아 기술 공유 세션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자랑하기보다는 유럽과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소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지구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그 말은 박수갈채와 함께 컨퍼런스장을 가득 채웠고 저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수소 기술은 단순히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단순한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박람회 이후 한국의 수소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술에 회의적이던 이들조차 한국의 데이터와 시연 영상에 놀라워하며 서서히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변화가 감지된 곳은 독일 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 사이였습니다. 독일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한 가지 문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 시스템과 전통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겁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내부 브리핑 세션을 열고 박람회에서 본 한국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참석자 중 몇몇은 여전히 우리 기술이 뒤처질 리 없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제 발표 중간부터 침묵했습니다. 다니엘 말해봐. 이게 진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믿나? 이 질문은 팀 리더였던 크리스토퍼 박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이미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날 이후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자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줬습니다. 협력의 신호탄은 의외로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내 한 소규모 스타트업이 먼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유럽 대기업들이 관심을 두지 않던 작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과 결합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에너지 손실률이 15%에 달했지만 한국의 기술을 적용한 이후 이 수치는 3%로 급감했습니다. 이 기술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면 에너지 효율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스타트업 대표의 발표는 순식간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 큰 변화는 독일 정부의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정책 자문회의를 통해 한국의 기술을 주요 참고 사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특별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팀에 제가 합류하게 된 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표단은 한국으로 날아가 그들의 연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방문 일정 내내 그들의 기술적 깊이와 실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모델은 내년 유럽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독일 기술팀의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한국 연구소의 리더는 자부심 넘치는 태도로 설명했지만 동시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협력 관계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력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수소 기술은 이제 단순히 독일을 놀라게 한 것을 넘어 유럽 전체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독일 한국 기술 협력 포럼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독일과 한국의 연구진이 함께 발표를 준비하며 처음에는 서로의 방식에 대해 의견 충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한국 연구원이 회의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 말에 저는 박수를 보냈고 독일 팀 역시 모두 공감하며 힘껏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선두를 달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